이것도 땅이라고 사가지고 낮춰도록 팔라고 하니까 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 돼서 정말 주차장에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서 고수익에 그 뭐야 서구청인가 여기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뭐 이태석 신부 네네 생가 쪽에 공원 조성하느라고 매입을 하는 바람에 큰 돈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놀랬어요. 이게 돈이 되는 거였어? 아, 물건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 반성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대표님 물건 중에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주택인데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도중에 집이 중앙에서 함몰돼 가지고 2층 집인데 1층이 들여다보여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네. 그래서 세입자가 어느 날 전화가 와 가지고 집이 구멍이 났다 그래서 "그냥 메꾸세요." 제가 그랬더니 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봐라." 이렇게 했더니 거실 중앙이 이렇게 싱크홀처럼 구멍이 뚫렸어요. 네. 다행히 집이 이제 언덕이 2층 집이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는데 1층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다칠까 봐 내보내고 이제껏 공실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빈집으로. 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을 또 흉을 봤어요. 이런 걸 사 가지고 세상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구멍이 뚫려 가지고 세입자도 드릴 수 없는 이런 거를 경매 물건을 사 놓으셨다고. 제가 대표님을 흉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아 왜 그래. 그게 얼마나 싸게 산 건데." 이렇게 하셨었고 "나중에 그게 효자가 될 거야. 우습게 여기지 마."라고 하셨을 때 "설마."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전화를 열심히 해서 "파실 생각이 있냐? 뭐 1억 2천에 팔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산 가격이 1억 2천이어서 "그 돈에는 못 판다." 그랬더니 거기는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마다 "구멍 뚫렸지. 사람을 들일 수는 없지. 또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은 지게로 지고 짐을 날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 미어카도 안 들어갑니다. 네, 도대체 그 골목법. 6천에 샀어, 6천. 6천에 샀어요? 네. 그러니까 1억 2천에 낙찰 받은 회원이 네. 자기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발 좀 사달라 그래서 내가 6천에 사줬지. 네. 4천인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를 인수 조건으로 4천인가 될 거야, 목선 씨. 네네. 보증금이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3천인가에 인해 인수했어. 그래서 6천이 된 거야. 네네. 집이 그러네. 상황이 그렇게 되었고 집을 찾아서 골목에 들어가면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놔야지만 나갈 방향을 알아요. 헨델과 그레텔처럼 못 나옵니다. 어느 길이 나가야 도로변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잘못 나가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 정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흉을 뒤지게 봤어요, 항상. 어떻게 이런 걸 집이라고 사놨나 싶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낙찰 받은 사람이 아마 3천, 4천 하셨을 때 이런 걸 인수하셨다고 제가 또 흉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그게 연수가 한 9년 정도 되었네요. 9년 정도. 그래. 빛을 볼 때까지 아무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그냥 던져놓고 있자. 예, 던져놓은 물건이었어요. 최근에 이 물건의 좀 가치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 갖고 이제 회사 본사에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같이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렸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돌렸을 때 어
우리가 그 암남동 504번지 크게 돈이 됐다는 땅 많이 방송 들으셨죠? 네네. 그 땅의 가치를 물어볼 때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부동산이 그 동네에 같이 계셔가지고 같은 동네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만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사모님 그 우리 집의 주소를 불러주면서 이 동네를 보니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 어떤 거는 평당 200, 어떤 거는 평당 5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일이래요?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래요? 라고 했더니 그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는 사람은 똑똑하게 팔고 모르는 사람은 눈탱이를 맞아서 200만 원에도 팔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참 똑똑해야 되겠구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또 실거래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천차만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저는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전에 얘기 나온 이제 뚜껑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뚜껑 이야기하고 그 바람이 분다 하면서 이제 그 선선진입이라는 단어가 뭔가가 일이 모색되기 전에 먼저 진입한 거를 최고 먼저 진입한 거를 선선진입. 그다음에 진입한 거를 선진입. 요렇게 얘기가 돌아간대요. 그다음에 뚜껑이란 단어는 무허가 이게 미등기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땅에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를 등기 없는 거를 뚜껑이라고 단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용어입니까? 그랬더니 선진입? 선진입을 못 들어보셨냐? 여기에 335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꺼지기는 하겠지만 떼거지로 다닌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부동산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공인중개사도 잘못하면 코베러 가는 시절이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매쟁이 입장에서 대표님한테 배운 거 경매를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가 더 중요하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얘기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의 땅에 똑같은 지역에 그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조금 바람이 불길래 팔아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약금 600만 원을 받고 건물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 계약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잘 팔았다. 일찌감치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있어서 저한테 그때 자랑을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얼마짜리 금액을 매덕에 팔았다. 그래서 사모님 잘 파셨네요. 나중에 우리 물건도 좀 잘 팔아주세요 했는데 자기는 살짝 바람이 부를 때 잘 팔았다 하면서 자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첫 통화했었을 때. 이번에 두 번째 통화했었을 때 그 사모님 그 물건 파는 거는 잘 정리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서울 사람들 무섭고 떼거지로 다니는 사람들 무섭다고 하면서 자기가 크게 당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아까 600만 원을 갖고 자기의 건물을 일반의 사람한테 팔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같은 공인중개사가 전화를 해서 야야 집 나온 거 있으니까 사람 집 산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이러길래 그래? 그 주소 좀 불러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팔았던 자기 집이더라는 거야. 계약금 받았던. 그거를 계약금만 걸고 땅을 등기도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내놔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블을 올려가지고 싹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계약금만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 거를 매물로 내놓은 거 보고
다행히 공인중개사가 아는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공동중개하자고 전화를 하는 바람에 자기 물건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계약자한테 이게 뭔 짓이냐. 등기도 가기 전에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매물로 내놔서 팔 수가 있냐. 이것도 가격을 더블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액 보상을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통장 번호를 안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배액 보상을 1,500을 얘기를 하더래요. 배액 보상만, 보상금만. 거기다가 계약금 걸었던 600만 원까지 보태서 2,100만 원을 달라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600만 원을 받아놓고 2,100만 원을 요구해서 나중에 이 공인중개사가 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한참 뒤에 한 2주 넘게 만에 통장 번호를 주는 바람에 입금을 하고 1,2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2,100만 원에서 1,200. 600만 원 받았으니까 더블로 해가지고 보내고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렇게 동네가 자기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게 크게 당한다 하면서 사모님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게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때 그럼 그 동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부냐 그랬더니 선선진입, 선진입 이런 용어를 쓰면서 재개발 지역에 미리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뭔가가 시행되기 전에 아 여기가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은 선선진입, 선진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등기 없는 건물도 이걸 일명 뚜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을.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뚜껑도 다 산다는 거여서 그 뚜껑이 돈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뚜껑도 돈이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이렇게 하면서 요게 입주권이 나온답니다. 네, 뚜껑도. 그래서 뚜껑도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딱지 말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분양권. 네네. 예, 딱지가 분양권. 네네.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게 통합니까? 그랬더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사모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부산에는 60제곱만 넘으면 분양권이 하나가 주어진답니다. 집이 하나 있으면 건물 따로 땅 따로 가면 분양권이 입주권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더블로. 부산으로 다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이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네. 사실 건물 입주권 하나, 네. 토지는 60제곱 땅 하나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가 47평. 네. 그러면은 140제곱이 넘죠? 네. 260이니까 120이 넘으니까 땅이 2개가 지분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60제곱이 하나 나오니까 토지도 지분으로 나눠서 네. 그러니까 토지가 2개 나오고 건물이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건물도 명의를 바꿔서. 그럼 3개가 아니에요. 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한 사람, 개인 사람으로 한 사람이 홍수이라는 이름으로 땅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 가깝게 있으면은 3개. 그렇죠. 네. 머리 잘 돌아가시네. 이거 진짜 엄청난 팁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구청하고 이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부산광역시 조례에 다 확인을 했더니 요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미등기 같은 거,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연도가 1900 그 몇 년도라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네네. 1989년에 1989년 이때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에 건물이라는 흔적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등기를 안에 있어도 그 흔적만 있으면 건물로 쳐준다는 거예요. 89년. 네, 89년. 그것도 89년 날짜는 3월달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관하고 있는 옛날의 항공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부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흉을 봤는데 걸어다닐 수 없는 위로의 땅을 사놨다고 그렇게 흉을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대가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매왕. 그러니까 진짜 4천, 6천만 원 주고 던져놓은 땅이, 건물이 9년이 되어서 10년이 되어서 이게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한 6억, 만약에 싸게 잡았을 때 가면 6억이면 3, 6, 18, 18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진입, 선선진입, 뚜껑 이런 용어를 좀 외우면서 부동산에 전화할 때 혹시 뚜껑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들만의 어떤 용어입니다. 이게 네. 재밌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그리고 정말 괜찮은 공인중개사를 사귀어 놓는 것도 정말 좋겠구나 하면서 이 공인중개사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 절대 파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몇 년 후에는 개발 불임이 여기 불 테니까 다들 이제 한번 훑고 지나가가지고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만 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에 팔고 요거를 보면서 우리 경매쟁이는 대표님한테 배운 대로 팔 때도 신중하게 시세조사 완벽하게 해서 이게 파는 거 이거를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지역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뭐 대표님이 원래 대표님 입 가볍잖아요. 뭐 알고 있으면은 가만히 못 계셔. 우리 근질근질해. 근질근질해. 딱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 그래서 먼저 막 또 아까 하시더라고. 그래서 뚜껑 사러 다녀야 되겠네. 좋아요. 뚜껑 사러 다니자. 아까 우리 그동안에 정숙 씨한테 도토리 모으라 했는데 이제 뚜껑 하나씩 모아가지고 네네 모으고 이렇게 우리 이제 많이 또 회원들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완전히 이거 고급 정보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엄청난 정보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하시고 배운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뚜껑 화이팅! 네. 뚜껑 화이팅!